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우리 최광석 변호사님과 같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부동산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차고요. 우연히 양한 씨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큰 대형 로펌에 있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고문을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중개사 협회 고문. 네네. 고문 변호사로.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분쟁, 또 약간의 식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쌓이면서 배우면서 네. 그쪽으로 하셨구나. 저도 변호사님을 처음 찾을 때 이렇게 저도 서치를 많이 했어요. 네. 네이버나 유튜브나 서치를 하다가 부동산 전문으로 이렇게 영상도 계속 올리시고 유튜브를 계속 올리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용어들 많이 써가시면서 저도 약간 조금 알지만 이해도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소시적부터 그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올렸는데 진짜 최광석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면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제가 뭐 어려운 걸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단순한 식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죠. 조금 가볍게 웃으면서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지식들이 많은데 뭐 제 역할은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좀 이렇게 흔치 않은 지식들 이런 위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유용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했죠. 어렵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진짜 그 판례를 갖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글도 한번 봤는데 어렵고 일반인들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매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 집행법이라고 해나 그런 걸 좀 관심 있었고 배우긴 배웠는데 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뭐 법정 지상권, 지분, 뭐 가장 임차인 뭐 이런 걸 특수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유치권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도전하고 풀어보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일반적인 뭐 부동산에서 수익을 좀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한테 맞는 그런 부분을 좀 개척해 보는 것도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입한 것도 약간 재미있는 물건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 얘기했는데 토지랑 건물이랑 다르잖아요. 주인이 소유자가 다르니까. 저는 토지를 산 거고 이제 건물을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 찾아뵀는데 그런 물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죠. 그런 물건들을 특수 물건,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물건들을 특수 물건들이라 해서 이제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권리관계가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온 그 영등포의 물건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성공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봤을 때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셨다. 그죠? 그 권리분석 결과 이제 법정지상권, 이제 땅을 취득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그 권리를 건물을 내 건물 철거 못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변할 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대표적인 게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보면 토지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철거될 운명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는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또 거기 있는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있는데
그 세입자들은 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상으로는 지금 우위에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지금 이제 그 소장을 넣었고요. 건물주 상대로는 철거, 세입자들 상대로는 퇴거, 건물에서 나가달라라고 하는 그 소장을 넣었고, 네. 그 부수해서 이제 가처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상대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접수는 된 상태고. 아직 등기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 상대로는 퇴거 청구권이 있는데, 퇴거 청구권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한참 같이 조사를 좀 했었는데, 건물에는 지금 세입자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죠. 그렇죠. 진행이 되어서 있었죠. 그런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서 각각 뭐 등기부상으로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 덩어리 건물에 사실상 문호실, 호실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라서 어느 세입자가 뭐 A라는 세입자가 101호, 뭐 B라는 세입자가 102호 이렇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좀 알아봤지만 다는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반 정도만 알아봤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다가구는 그 한 주소로 그냥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6명 상대로 통으로?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 밝힐 수 있다면 2-1번지 건물의 101호라고 하는 건물을 밝혀야 되는 것이 그 정확 판결을 쓰기 위해서 필요해요. 아, 그래요? 다가구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101호만 점유하고 있는데 왜 건물 전부를 다 퇴거를 명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럼 101호에서 나가줘 했을 때 102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2호도 안 돼, 103호도 안 돼, 203호도 안 돼, 그냥 2-3번지에서 나가줘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광범위. 호기심 천국 같은. 아, 그래요? 저는 법률적으로는 그런 우려까지, 예를 들면 여기 101호에 살고 있는데 101호 퇴거되게 되면 102호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우려해서 전체에서 나가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재판이라고 하는 기능이 현재의 권리 상태고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1호에 있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101호에서 내보내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소송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웬만한 그 부동산 민법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는 뭐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1심에서 그렇게 보는데,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법리적으로는 좀 단순한, 왜냐면 건물주는 토지조합 관계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건물을. 그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법리는 좀 단순하지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입자들 그 인적사항, 그 다음에 점유의 범위, 장소 이런 부분들이 특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사건보다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부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만약에 건물 주인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우편물을 싹 없애더라고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토지가 팔렸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우편물을 없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소송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접수한 그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됨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트인데, 일종의 그 송달은 직접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송달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주지 않더라도 갖다 준 것으로 의지해 버리는 그런 송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입자들이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송달을 안 받고 그냥 져버리게 되면 그 권리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 송달을 시키려고 노력을 더 하도록 우리한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절차인데, 주소 보정을 계속 이제 몇 차례 하게,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그 소장을 받고 그 답변하고 자기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몇 번 거치면 공시송달로 끝난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네. 법이라는 게. 조금 어찌 보면은 그 법리가 이건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뭔가 주소 보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입자를 안 빠뜨리고 피고를 빠뜨리게 되면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고를 안 빠뜨리고 유효적절한 어떤 소송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조금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부동산이 조금 아는 저도 이게 어려운데 네. 일반인들은 소송하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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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소송을 일반인들에게 얘기해준다면 네. 어떻게 변호사님은 잘 얘기할 수 있을라나? 소송의 민사,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요한 재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임대차 할 때, 세 들어갈 때,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끝. 이런 식 등기부 하나 떼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 가지고는 그 자기 재산 지키는데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문을 잘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대차 할 때 아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등기부 등본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꼭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등기부도 못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도 못 보고 그다음에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뿐 아니라 토지 등기부도 열람을 해야 되고 그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세입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무탈하게 살고 거주하고 그다음 나올 때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입자의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보증금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따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짧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공중개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가 그렇죠. 있는데 현재 대가 이게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빨리 가처분을 해서 이 들어올 사람이 이제 안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있는 사람이 빨리 보증금을 그 건물주한테 받고 나가든지 소송이 진행되면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뭐 날라오지 하면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게 되면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바보가 아닌 한 그렇죠. 많이 모자란 사람이 숨기지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는 떼보거든요, 보통. 아까 제가 그렇죠. 등기부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는 선의 모든 것인데. 그렇죠. 순서죠. 등기부 등본 떼보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톡하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예 접근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면 그 소송하면서 뭐 퇴거 명령이라고 오고 막 그러면 집주인한테 이거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증금까지 주세요 나가게 막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보호를 받잖아요. 세입자가 빨리. 근데 이제 건물주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면은 그렇죠. 그냥 그런 피해자가 없을 텐데 보통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나도 뭐 보증금 들어와야 빼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물어보고요. 네네. 또 진행되는 상황부터 네. 또 하나씩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시간을 좀 주세요. 네. 또 여러 가지도 또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네. 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최강석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를 좀 부동산 법을 알면 쉽다.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막 소송하면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변호사님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이 처리되는 과정, 진행 과정을 다 아시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그래갖고 저도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는 세입자들하고 그 문제, 건물주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이거 내 탓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뭐 원망도 들고 본의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솔직히 뭐 하자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변호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